우리 지난 시간에 상학 중절지, 측절지, 견치 합쳐서 상학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학 전치 중 절단의 첨두를 갖고 있는 자. 예. 상학 전치 중에서 첨두를 갖고 있는 자는 딱 한 가지 시야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있네요. 예, 상학 견치가 첨두가 있죠. 상학 측절치 절단에 두세 개의 돌출된 돌기로 나타나는데요. 음식물을 자르면서 마모돼서 없어지기도 하는 것 뭐라고 부를까요? 절치에만 있고 절단부에 있다. 굉장히 힌트가 많네요. 주어진 지문 안에 절단 결절이죠. 절단부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풀려져 있냐면 상학 견치 첨두는 중앙에서 약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상학 견치 첨두는 약간 근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상학 중절치 순면의 최대 풍용 부위는 순면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요. 순면의 최대 풍용 부위는 치경 3분의 1 부위죠. 그래서 절단에서 잘라져 있는 음식이 내려가면서 치경 3분의 1 부위에서 좀 가속력이 줄어들면서 잇몸을 때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상학 측절치에는 만곡 상징이 상학 중절치에 비해서 강할까요? 약할까요? 만곡 상징이라 함은 절단에서 봤을 때 근심 반부는 볼록하고 원심 반부는 완만하다고 했으니까요. 상학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강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상학 중절치에 비해서 상학 측절치의 만곡 상징도 조금 전에 측절치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절치는 작습니다. 상학 견치 치근의 길이는 상근이 하관이라고 했죠. 상학 견치 치근의 길이는 17mm, 치관의 길이는 10mm였어요. 둘을 다 합치면 전체 치관의 전체 치아의 길이는 치관 10mm, 치근 17mm에서 27mm.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치근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17mm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학 견치 설면에는 가로가 있어서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를 나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삽교점 같은데 어떤 뚝이 있어서 이쪽은 민물이고 이쪽은 바닷물을 나누는 것처럼 상학 견치에는 설면 결절에서 첨두를 향해서 설면 융선 튀어나와야 되죠. 설면 융선이 있어서 근심 설면화와 원심 설면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상학 중절치 수각의 개수는 자, 수각의 개수는 명쾌하게 상학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는 나타났었어요. 상학 중절치 수각의 개수가 몇 개였죠? 큰 소리로 그렇죠. 3개였죠. 하는 김에 해볼까요? 예, 상학 측절치는 몇 개였나요? 2개였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번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학 견치 수각의 개수는 그럼 모두 몇 개인가요? 상학 견치는 첨두 뾰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1개의 수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학 전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똑같은 포맷으로 하학 전치의 형태적인 특징을 완결판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학 중절치, 하학 측절치, 하학 견치,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그리고 절단, 치수 이 전체 총합해서 하학 전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래서 하학 전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최종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형문사 교과서 22페이지 이 그림이 이제 너무너무 눈에 익숙한 그림이 되어버렸네요. 하학 전치, 하학 정중선 좌우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학 중절치, 측절치 하나 빠졌네요.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하학 견치죠. 그래서 하는 기능은 하학 중절치, 측절치는 음식물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악 견치는 음식물을 뜯는 역할을 합니다. FDI 시스템으로 말하면 하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41, 42, 43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31, 32, 33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관점이 있죠. 내가 관점이 아니라 환자가 관점이었습니다.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사이즈를 보면요. 하악 중절치보다 하악 측절치가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절치할 때 배웠어요. 절치 중에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큰치 않은 하악 측절치입니다. 그 차이는 뭐 0.5밖에 안 나요. 교수님 0.5인데 뭐 더 커요? 예, 더 커요. 뭐 1분 쌍둥이 형님이 있듯이 절치에서는 하악 측절치의 사이즈가 하악 중절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악 견치는 구강 내 치아 중에서 치관의 길이가 가장 긴 치아예요. 구강 안에서 기네스북이 있다면 아마도 치관의 길이가 가장 긴 치아는 하면 거기에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하악 견치입니다. 11mm. 상악 견치는 이것에 비해서 치근의 길이가 치아의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구강 안의 치아 중에 가장 치근의 길이가 길다고 했죠. 그렇지만 치관과 치근을 합한 전체의 길이는 상악 견치나 하악 견치나 다 마찬가지로 27mm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악 견치는 근심부 치경선 높이와 원심부 치경선 높이의 차이가 다른 치아들은 1mm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하악 견치는 유일하게 구강 내 치아 중에 1.5mm이기 때문에 가끔 국가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이즈 비교에서는 하악 견치를 유심하게 봐주는 센스 부탁합니다. 자, 하악 절치하면서 저희가 치관의 순면의 외형들 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적인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하악 중절치는 치아에서 보기 드문 좌우 대칭이에요. 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치아죠. 그래서 저희가 조각할 때는 굉장히 하악 중절치 조각하기 수월해요. 데칼코마니 같이 근심반부와 원심반부가 대칭을 이루고 거의 합동의 수준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하악 중절치보다 측절치가 약간 큰데 원심 쪽에 우각상층도 있고 좌우 비대칭인 치아는 하악 측절치예요. 그래서 하악 측절치는 미약하지만 근예원둔 무슨 상징인가요? 다른 우각상층도 있고요. 또 절단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근심이 조금 더 근심이 조금 더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고 원심이 완만한 만곡상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악 측절치나 중절치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지만 하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 비교할 때는 하악 측절치가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모아서 순면들끼리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외형을 보면 하악 중절치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저처럼 날씬한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 우각이 좌우 대칭형을 갖고 있네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좌우 대칭형을 갖고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중절치보다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요. 근심은 절단 우각이 이렇게 예각을 이루고 원심은 치경 쪽으로 조금 더 곡선화되어 있는 우각상징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하악 중절치, 측절치가 순면이 사각형의 외형이라면 하악 견치는 오각형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악 전체할 때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상악에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튼실한 느낌이었다면 하악 전치들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인 느낌, 길쭉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악 견치를 제가 전지현처럼 생겼다고 얘기했죠. 전반적인 외형이 길쭉하고 여리여리한 느낌, 우각상징이나 망국상징을 갖고 있는 하악 측절지 하악 견치도 상악에 비하면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좌우 대칭인 치아는 하악 중절치. 좌우 대칭이라는 건 조각하기는 쉽지만 저희 같은 치과 기공사가 좌우를 구별하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순면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융선도 있고요. 돌출 부위 있고요. 첨도 당연히 있죠. 그것에 또 융선과 융선 사이에 발육구라는 구도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도 나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면을 살펴보면요. 설면이 진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교수님, 설면은 오리발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속 오리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어떤 오리발? 그랬더니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 같다고, 특히 하악 견치의 설면이 오리발 같다고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닮았네요. 하악 중절치에 보면 돌출된 부분으로 설면 결절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측절치나 하악 견치보다는 치경 3분의 1 부위에서 그닥 발달되지는 않지만 있어요. 설면와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바로 하악 중절치의 특징이에요.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서는 설면화가 명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조각할 때 그 부분을 파줘요. 그것에 비해서 하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에서는 상악처럼 양쪽에 변연융선 막 뚝처럼 세우고 그 사이에 설면화 막 팍팍 파주고 팍팍 파줬어 하시면 오히려 조각 못한 거예요. 하악은 밋밋하게 물 흐르듯이 밋밋하게 조각을 해야 오히려 잘하는 거고요. 상악은 변연융선 뿔뚝, 설면결절 뿔뚝 이래야 상악은 잘한 거예요. 상악의 치아의 느낌, 전반적인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중절치보다 해박적 용어가 되게 많죠? 나름 변연융선이 있다고 표시하고 그 변연융선 사이에 설면화도 있고 설면결절도 있고 물론 하악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달의 정도가 하악 측절치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절단을 보시면 설면도 마찬가지예요. 설면도 반으로 나누면 근심과 원심이 거의 비슷하게 외형이 좌우 대칭인 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원심 부위가 약간 곡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각상징을 보일 수 있는 치아죠. 이 우각상징의 정도는 순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설면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악 견치, 닭 잡고 오리발냄이네,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이네, 정체를 가지고 되게 말이 많은데요. 나름 설면이에요. 그래서 설면 융선이 첨두에서부터 이렇게 있어서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 나뉘어지고요. 근심 변연 융선 옆에 있는 치아들, 즉 근심 변연 융선은 이렇게 측절치하고 측절치의 원심 부분과 컨택이 되고요. 원심 설면화는 옆에 있는 일수고치와 컨택이 되는 변연융선이 있고 설면 결절이 나름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요. 하악 견치가 절치에 비해서 이 발달한 정도가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고 해박적 구조물, 장치물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극돌기에는 없어요. 갑자기 충청도 말이 나왔네요.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다 없어요. 국돌기를 볼 수 있는 치아는 상악 중절치와 상악 견치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정중선에서 가까운 근심면과 정중선에서 먼 쪽에 있는 원심면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봐도요. 확실히 하악의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외형은 상악보다는 여리여리하고 길쭉한 외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형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도 상악에서 상악 중절지, 측절지, 견치에서 볼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두툼하고 아주 나름 앵글의 각도가 있는 데 비해서 하악 중절지, 측절지, 견치에서 볼 수 있는 이 절단이 꼭지점이고 치경련이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전체적인 외형도 호리호리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부 치경선 망곡과 원심부 치경선 망곡이 차이가 있어요. 근심부 쪽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요. 원심부 쪽이 조금 더 완만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안에 있는 모든 치아 중에서 가장 많이 그 근원심 치경선의 그 차이, 망곡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악 견치입니다. 하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가 1.0의 망곡도 차이가 있다면 하악 견치는 1.5의 망곡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악 견치가 구강의 기네스북에서도 근원심 망곡도 차이 부분에서는 하악 견치가 1.5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절단 한번 볼게요. 절단도 엄밀히 보시면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악 중절치 절단은 거의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고 측절치야 되는데 이게 다는요. 하측절치는 약간 절단이 원심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악 견치에 있어서는 첨두가 상악과 똑같이, 그래서 좌우 대칭인 건 하악 중절치, 좌우 비대칭인 절치는 하악 측절치, 첨두를 갖고 있는 치아는 하악 견치라는 거 죄송합니다.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근과 치수강은요,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모두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예요. 단근치고요. 보시면 치수가 굉장히 좁고 날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강 안에 핑크핑크한 이 수각은 중절치, 측절치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는 2개라고 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하악 전치의 수각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악 견치는 수각이 첨두에서 한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잠깐 쉬고 갈게요. 요즘은 양치기에서 요런 아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 아가와 엄마가 누워있는 이 그림이 가슴을 짠하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걸레질을 하다가 피곤해서 이 걸레를 옆에다 놓고 측은하게 이렇게 자고 있어요. 육아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가가 조금만 참아요. 내 부지런히 크고 있으니 벌써 이만치나 컸는걸 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는 그림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저 이만큼 크고 있어요. 저 부지런히 성장하고 있고요. 저 부지런히 어른 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부모님 굉장히 흐뭇할 거예요. 감동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의 근심거리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부모님 속색이면 그게 더 근심거리죠. 사실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던 행여도 부모님 다른 문제로 속을 썩이던 부모님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요 아이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참아요. 네, 부지런히 크고 있으니. 여러분이 부지런히 크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기쁨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저희가 잘 안 보였던 것들을 한번 절단 보려고 좀 빨리 왔는데요. 우각들 제가 한번 다시 여기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악, 우측, 중절지, 좌우 대칭이에요. 근심, 원심 찾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는 설면을 봐도요. 하악, 중절지 같은 경우에 양쪽의 변연 용선도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설면 와도 저희가 명확하게 보기는 조금
파악이 안 될 만큼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저희 좀 알 수 있죠. 이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 보면 근, 예, 원, 둔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각상징 보이고요. 좌우 대칭 아닌 거죠. 하악 중절치는 좌우 대칭인 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좌우 대칭 아니에요. 그리고 하악 중절치는 구강 내 치아 중에 1대 1의 교합 관계를 갖고 있는 치아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하악 측절치는 1대 2의 교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설면을 보셔도 이렇게 근심 변연 능선, 원심 변연 능선, 설면화, 설면 결절 보이고요. 하악 견치를 보면 상악 견치와 달리 날씬한 오각형을 갖고 있고요. 나름 설면을 살펴보면 설면에 설면 융선 있고요. 근심 변연 융선, 원심 변연 융선, 설면 결절 나름 다 갖고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설면화 갖고 있고요. 절단을 한번 보세요. 하악 중절치 절단은 평평해요. 일자로 되어 있어요.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좌우 대칭형이고요. 측절치 같은 경우에 원심으로 조금 휘어졌어요. 원심이 치경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 있죠. 이런 절단의 외형이 다르고요. 하악 견치의 절단을 보시면 물론 첨두의 위치가 근심으로 있어서 치관이 비대칭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절단해서 보면 순면 융선 보이고 설면 결절 보이고 양쪽에 변연 융선 보이고 또 들어간 부분인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 근심 순면 바르고 원심 순면 바르고 보이고요. 하악도 마찬가지로 상악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라는 걸 명확하게 보이면서 치근점이 휘어져 있는 방향이 있죠? 치근점이 어느 쪽을 향해서 조금 더 휘어져 있나요? 그렇죠. 원심으로 휘어졌어요. 그것에 비해서 하악 중절치의 경우는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치근이 되어 있어요. 즉 우각상징이 명확하게 하악 중절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각상징 보이는 치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하악 측절치와 하악 견치네요. 만곡상징도 마찬가지고요. 좌우 대칭인 치아 누구인가요? 그렇죠. 하악 중절치입니다. 좌우 비대칭인 치아는 하악 측절치와 하악 견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나름 약하지만 있습니다. 치경선 만곡상징, 치근상징 갖고 있는 치아. 예. 치경선 만곡상징은 하악 중절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악 중절치가 워낙에 미약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좌우측을 구별할 수 있는 치경선 만곡 정도는 즉 근심부 치경선 만곡도가 원심부 치경선 만곡도보다는 크더라라는 만곡도는 하악 중절치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선들 나름 다 있어요. 미약하지만 설면 결절 그리고 하악 견치에서는 첨두라는 볼록한 부분 갖고 있고요. 또 치관의 오목한 부분인 근원심 순면 바르구와 설면화 하악에서는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 그렇게 상악에 비해서 발달되진 않았지만 나름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로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와 같이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하악 전치의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림만 보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계단 쌓기예요.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성취의 기쁨을 알아가는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차시예요.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마무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저희가 중간고사 없이 왔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도 하면서 총론 부분 중요한 사항들 뽑아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국가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유형들, 이런 거 중심으로 총론 부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치용과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